사람들은 어떨 때 이혼을 생각할까? 여러분은 그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3대 이혼 사유 있죠. 폭행, 불륜, 도박. 아, 내가 이혼해도 되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고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왜 사람들이 이혼을 고민할까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있기도 해서 이혼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한 사유를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혼을 막기 위한 통념이 되게 많아요. 사회적 장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하는 사회적 장치도 굉장히 많아요. 결혼을 해야지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가정이라는 것이 생기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자녀가 출산되고 그 자녀의 교육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 그게 사회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인 거죠. 국가의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도록 유도하는 통념은 굉장히 많고요.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통념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하게 하는 건 뭐예요? 야,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야.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해봐. 하고 후회해. 어차피 후회하니까 하고 후회해라. 그런 말. 그리고 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그런 말들. 그런 것이 결혼을 하게 만드는 통념이고요. 또 이혼을 못하게 하는 통념은 뭐가 있나요? 이혼을 한 가정의 자녀들은 다 비행 청소년이 되더라. 뭐 그런 말들. 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남자 다 똑같아. 여자 다 똑같아. 그냥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런 말들로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구조예요. 우리 사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념, 이혼을 못하게 하는 그런 통념을 깨고서도 사람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들은 어떨 때 이혼을 생각할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은요, 거의 99%가요, 대답은 동일해요.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이혼을 결정해요. 물론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이벤트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대 이혼 사유 있죠. 뭔가요? 첫 번째 폭행, 두 번째 불륜, 세 번째 도박. 근데 내가 저 사람이랑 이혼을 결정할 때는요, 제가 한 번 외박했다고? 뭐 두 번도 마찬가지로 두 번 외박했다고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날 때렸어.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왜냐면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회적 장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사회적인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자녀들도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릴 거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이혼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가 있고요. 이 세 가지 3대 이혼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일한 사유가 돼서 그 자체로 이혼을 하는 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할까요? 너무나 간단한데요. 우리가 이혼을 왜 하느냐를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삶이요. 내 삶이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내 삶의 목적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내가 뭐 헌신하고 내가 일정 부분 희생을 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지키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 자체를 지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애정이랑 신뢰예요. 애정이랑 신뢰. 그게 혼인 생활의 본질이에요. 결혼 생활의 본질.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다. 누구와 애정과 신뢰요? 내 자녀와의 애정과 신뢰가 아니라 나와 상대방 배우자와의 애정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대법원이 결혼 생활의 본질이 이거다라고 왜 얘기해요? 결혼은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법률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의를 내려야만 해요. 이게 우리의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생리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도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계약이에요, 형태가. 그러니까 대법원이 관여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애정과 신뢰예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법원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사랑은 변하기 때문에. 사랑을 결혼 생활의 본질이라고 해버리면 사랑하지 않아. 나 쟤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혼해야 돼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 애정이에요. 애정은 사랑보다 애정이 이만하면요. 사랑은 그 일부예요. 애정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쟤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쟤를 애정할 순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죠. 애정과 신뢰를 지키는 게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폭행, 불륜, 도박 이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애정도 없고 신뢰도 깨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혼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3대 이혼 사유가 아니더라도 애정과 신뢰가 없으면 그 결혼 생활을 할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될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혼해도 되나?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나요? 라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결혼 상담을 할 때 이혼 상담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이혼해도 되나요? 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애정과 신뢰가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그러면은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혼은요, 결혼은 법률혼이기 때문에 이혼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혼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사망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데 아무튼 결혼을 신중하게 못했어. 그러면 이혼이라도 신속하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아니면 애정과 신뢰가 없으면 신속하게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 이혼 사유가 없으면 또 못해. 차라리 나를 때려라. 차라리 어디 가서 불륜을 해. 그럼 내가 이혼할 수 있잖아. 그러는 분도 많아요. 이혼의 타이밍을 잡지 못해.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상대방은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너무 편하거든요. 아무 분쟁이 없어.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얘한테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고 속으로 참으면서 살고 있는데 쟤는 좋은 거예요. 얘가 처음에는 신혼 때는 좀 막 자기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자기 주장을 안 하네? 우리는 서로 맞춰줬구나. 너무 편하죠. 다시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포기한 건데 쟤한테는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너무 잘 맞아. 얘는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혼할 이유가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날 때리지도 않아? 불륜도 안 하네? 그리고 어디 도박도 안 해. 그럼 어떻게 이혼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카드가 뭐예요? 마지막 카드. 우리 가정은 파탄 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 기준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 기준은 간단해요. 혼인의 본질이 깨지면 돼요. 혼인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애정이랑 신뢰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혼할 수 있어요. 안 때려도. 불륜 안 해도. 얘가 어디 가서 바람 안 펴도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애정과 신뢰가 깨졌는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되게 어렵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이런 기준을 제시해요. 애정과 신뢰라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고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어. 애정도 없고 신뢰도 없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그게 회복이 안 돼. 애정도 회복이 안 되고 신뢰도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면 이혼 사유가 돼요. 되게 어렵죠, 여러분? 기준 자체가 다 추상적이잖아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날 것. 두 번째, 참을 수 없는 고통. 이거 누가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혼 소송이.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다시 뭐예요? 결혼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끊임없이 평가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물론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법원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3가지죠. 폭행, 외도, 도박. 이 3가지를 상대방이 하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파탄 사유를 내가 입증을 해야지만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람들이 어떨 때 이혼을 결심하는지 이런 이벤트 말고 겉으로 드러난 이런 이벤트 말고 내면에 어떤 점 때문에 이혼이라는 그 어려운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신중하게 하고 이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책을 필독하시면 좋습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가 모두 읽어야 될 교양서적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제가 작년에 쓴 책이고요. 이 책에 보면은 다양한 사례의 남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똑같은 고민을 사실 다른 사람들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